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포워드 키네매틱스하고 리버드 키네매틱스를 이제 한번 알아보자고.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포워드 키네매틱스하고 인버스 키네매틱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다루는 거는 매니플레이터 로봇이라고 했지. 로봇팔에 대해서 순 운동학하고 역 운동학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매니플레이터 로봇에서 이 운동학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DH라고 하는데, 데나빗 하텐버그라는 사람이야. 두 사람이야. 데나빗 하텐버그라는 사람들이 개발한 DH 표현법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로봇의 포워드,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공부를 할 거야. 정 운동화, 그다음에 역 운동화, 또는 다른 말로 역 기구학, 정 기구학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로보틱스 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포워드 키네매틱스는 아까도 말했듯이 주어진 이 엔드 이펙터, 이게 로봇 팔이라고 하면 로봇 팔의 끝점의 위치, 그다음에 방향이 주어져. 3차원에서는 이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져야 돼. 끝점의 XY 포지션하고 이 끝점이 어디를 위치하고 있는지 좌표에서 이게 주어져야 돼. 그러면 그걸로부터 포워드 키네매틱스는 이 로봇의 끝점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구하는 거야. 이 주어진 조인트 앵글로부터 로봇 끝점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그 반대야. 이 로봇의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하고 이 방향이 주어져. 그러면 이걸로부터 이 관절의 조인트의 각도 또는 뭐 변이가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버스 키네매틱스가 중요하고 또 어려워. 그러면 이제 로봇에서 사용되는 조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면, 로터리 조인트가 있어. 회전 조인트. 회전 운동을 나타내는 거, 회전 운동.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힌지 같은 것들, 1차원 회전할지,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할지. 로봇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돼. 동물업계에서. 로봇에서 레볼루트 조인트라고 하는데, 회전 조인트를 우리가 두 가지로 부르는데, 하나는 로터리 조인트라고도 하고 레볼루트 조인트라고도 해. 로터리라고도 하고 레볼루시라고도 해. 우리가 로터리 또는 레볼루트 조인트라고 하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기호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릴 때는 보통 저런 식으로 원통을 그리고 이렇게 선을 축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림 그리고, 프리즈메릭 조인트는 슬라이딩 조인트라고 해. 이거는 슬라이딩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미끄러지는 조인트, 움직이는, 직선적으로 이동하는 조인트고,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각지게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슬라이딩 조인트.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직선적으로 변형이 있는 거고 얘는 회전하는 거야. 이렇게 회전. 회전. 그래서 뭐 보통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앞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 얘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해. 그래서 1차원의 모션을 제공해. 모션을. 그리고 이제 2차원 모션을 제공하는 조인트들이 있는데 로봇에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는 않는데 뭐 후크 조인트라든지 유니버설 조인트 같은 게 있고 만약에 우리가 로봇에서 2차원 운동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인트를 두 개를 서로 이제 교차해서 사용해.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3차원 모션, 그러니까 세 개 방향으로 이제 모션을 표현할 수 있는 스페리컬 조인트가 있는데 사람의 뭐 어깨 같은 게 3차원으로 움직인다. 세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로봇에서 표현하려면 이렇게 조인트가 세 개가 둘, 세 개. X, Y, Z 축으로 회전하려면 저런 세 개가 모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플래너 페어라고 돼 있는데, any combination of three rotary and prismatic joint. 세 개의 회전하는 또는 회전하고 이동하는 그런 조인트들의 어떠한 컨비네이션을 우리가 플래너 페어라고 한다. 뭐 이것처럼 뭐 로터리 조인트랑 슬라이딩하고 여기 로터리 조인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다는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면 돼. 몰라도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해서 로봇의 키네매틱스를 표현한다. 즉 키네매틱 방정식을 우리가 적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이제 각각의 링크에다가 좌표계를 우리가 붙이는 거야. 좌표계를 설정을 해줘야 돼. 각각의 링크에다가 적절하게 좌표계를 이제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인접한 그 좌표계들 사이에 관계를 묘사하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우리가 찾는 거야. 그러니까 로봇팔이 이렇게 있으면 있다고 하면 이 각각의 관절에다가 우리가 좌표계를 붙여. 좌표계. 이 조인트 관절마다 좌표계를 붙이고 끝점에다 또 좌표계를 붙이고 그리고 나서 서로 인접한 좌표계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찾는 거야. 관계를 찾아서 수식으로 쓰면 돼. 그러면 우리가 키네매틱스를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서로 관계를 찾고 나서 이것들 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로봇 끝점에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적을 수가 있어. 저희는 find two descriptions of point and orientation of the end effector. end effector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찾는다. 그 다음에 one is the function of joint variable and link parameter. 조인트 변수는 이제 앵글이 될 수도 있고 직선적인 변이가 될 수도 있어. 프리즈매틱 조인트 같은 경우는 직선적인 변이고 로터리 조인트는 앵글이지. 그 다음에 링크의 파라미터는 링크의 길이를 말하는 거지. 이거는 네, 테라와 L의 펑션이다. 그리고 the other is direct
representation of Cartesian position and orientation. NOAP지, NOAP. NOAP라는 거는 NOA는 오리엔테이션을 뜻하는 거고 P는 포지션이지. P는 포지션.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이런 표현. 우리가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찾으면은 하나는 이런 이제 NOAP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테라와 L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위에 주어진 두 개의 디스크립션을 우리가 동일하게 놓는다. 동일하게 놔서 문제를 푼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봇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로봇이 있어. 로봇이 있고, 조인트가 테라 1, 테라 2,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 끝점이 어떤 이제 원래는 좌표계가 이렇게 있겠지. 좌표계가 있는데 NOA 벡터가 있어. NOA.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P 벡터가 있겠지. P 벡터. NOA 벡터. P 벡터. 그럼 먼저 이제 이 로봇의 어떤 우리가 NOA 벡터 우리가 NOA 벡터와 P 벡터를 알고 있으면 이걸로부터 로봇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아는 거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가 제로 프레임이 제로고 여기가 5 제로고 만약에 5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5에 대해서 1에 대해서 이제 5를 기준으로 해서 1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NOAP 벡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로봇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이제 이거를 나타내는 거지, 이거. 그래서 우리가 로봇의 ND 팩터의 오리엔테이션과 뭐 포지션에 대해서 하나의 표현을 쓸 수 있고 디스크립션 하나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좌표계를 또 놓는 거야. 좌표계 각각의 관점에다가 우리가 좌표계 넣고 포점에다가 좌표계 넣는다고 했지. 그렇게 되면 요 프레임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원이라고 하지 말고 ND 팩터니까 여기가 5 제로고 여기가 5원이고 5t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5 제로하고 5원하고 관계를 찾을 수 있어. 그거를 우리가 제로 T1이라고 하면 제로 T1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요 주어진 조인트 앵글하고 이 링크의 길이 L1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1에서 2까지 마찬가지로 얘들이 이제 각각의 펑션이지. 뭐의 펑션인데 조인트의 길이 L1하고 그 다음에 L1, L2, 그 다음에 테라 1하고 테라 2의 어떤 펑션이에요. L1, L2면 이렇게 조인트의 길이하고 조인트의
링크의 길이랑 조인트의 회전 각도의 어떤 펑션이에요. 펑션. 그러면 얘가 바로 일종의 0t2라고 할 수 있지. 0t2. 그럼 이거랑 이거는 서로 이제 같아야 되지. 두 개를 같다고 놓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이 조인트 앵글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오리엔테이션하고 포지션을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 조인트 앵글을 모르고 요 오리엔테이션하고 위치를 알고 있으면 그걸로부터 우리가 요 조인트 앵글을 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표현을 얻는다면 두 개, 그러니까 각각의 로봇의 조인트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퀘이션을 생성을 할 수 있고, 조인트 앵글에 대해서 조인트 앵글하고 어떤 링크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러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작성을 할 수 있고, 또 바로 로봇의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고, 두 개를 갖다가 놓는 거야. 갖다가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갖다가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가 돼?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포워드 키네매틱스도 풀 수 있고 인버스 키네매틱스도 풀 수 있는 거야.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과연 이 링크들 사이에 이 두 개의 조인트가 있으면 이 0t1이라든지 1t2라든지 이런 이제 매니플레이터 로봇의 운동학을 표현할 수 있는 이 관계식을 찾는 거야. 관계. 이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이전에 이걸 배운 거야. 이거. 우리가 이전에 배운 거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하고 로테이션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야. 즉 로봇의 끝점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또는 뭐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이 표현을 공부했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매니플레이터 로봇에서 그런 그 링크 사이에 관절 조인트의 운동학은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는지를 배우는 거고,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DH 파라미터, DH 표현법. 베나빈 하텐버그 표현법인데 기니까 그냥 DH라고 쓰는 거야. DH 파라미터 또는 DH 표현법. 이걸 사용해서 로봇의 운동학을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지. 이 방법은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야. 로봇의 매니플레이터를 일관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야. 이거는 어떠한 컨피규레이션, 어떠한 배치, 로봇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든 우리가 사용할 수 아마 있을 거다. 이게 뭐 특별한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직교좌표계라든지 원통형, 그 다음에 구형, 뭐 실린더리컬, 뭐 이런 좌표계까지 다 포함해서 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May be used for any configuration, whether specific coordinate or not. 그 다음에 can include joint offset, fixed angle, multivariable joints, and so on. 그래서 그 다음에 로봇이 우리가 제작을 할 때, 이 그림처럼 우리가 조인트를 완벽하게 뭐 일치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조인트의 위치가 약간씩 이렇게 축이 비껴가. 그런 걸 우리가 조인트의 업셋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림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링크가 있어. 이런 링크가 있으면 구멍이 있는데, 그림으로는 얘를 이제 일직선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얘를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근데 실제 로봇은 이렇게 두께가 있단 말이에요. 두께. 그래서 얘랑 얘를 링크가 이렇게 있는데 얘랑 얘랑 연결하면 이게 뭐라고 하지? 하나의 평면상에 얘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생겨. 얘를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연결할 수 없으니까 옆에다 쌓는다고, 옆에다가. 얘를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께가 생겨, 두께. 폭이 생겨. 붙이면은 폭이 생기지. 이런 걸 업셋이라고 하는 거야. 업셋이 생겨. 실제 제작하다 보면 로봇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좀 단순하게 그리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업셋이 생기단 말이야. 조인트 사이에. 그 다음에 연결하다 보면 관절이 이제 회전해. 관절이 그러니까 어떤 건 이렇게 회전하고 어떤 거는 뭐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관절이 어떤 관절은 이렇게 회전하고 어떤 관절은 이렇게 회전해. 서로 이렇게 직교하거나 각도가 생겨. 평행하게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평행하게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꺾이는 건 우리가 트위스트 앵글이라고 해요. 트위스트 앵글. 우리가 로봇을 제작하다 보면 이런 업셋이나 트위스트 앵글, 또 조인트 앵글이 여러 개 생기고 등등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이런 걸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고려할 수 있다. 컨클루드라고 했는데 고려할 수 있다. 그다음에 very common, 아주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주 일반적이다. 그다음에 many other equations are based on this methodology. 많은 다른 이제 방법들이 DH 파라미터를 이용한 표현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중요하고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DH 파라미터가 뭐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볼 거야.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게 편할까? 이게 로봇의 링크야. i번째. 이게 로봇의 i-1번째 링크고. 우리가 일반화된 표현을 하기 위해서 i라는 걸 사용하는 거야. 이제 저런 링크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게 아마 책에 나오는 걸 것 같은데 책에 나오는 링크에는 여기서는 n이라는 걸 사용했네. 이거 가지고 사용할게. 링크 i번째 링크가 있고 이게 조인트가 이제 i-1 조인트가 있고 i번째 조인트가 있어. 그 다음에 요 i-1은 요 다음 이제 이전의 링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전의 링크에. 이거 같이 사용하는 거지. 이랬을 때 요 링크에 회전하는 축이 있어. 회전하는 축. 이 조인트 i-1에 회전하는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i번째 조인트에 회전하는 축이 있어. 이게 zi야. 이거를 이제 흙만 다시 그려보면 그 다음에 저게 방향이 약간 이제 왼쪽 방향으로 돼 있지. 왼쪽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볼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여기에 i-1 조인트가 있어. i-1 조인트가 있고 이거의 회전축이 zi-1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x축이 있는데 x-1이라고 있어. x-1. 이게 이제 이전 링크
링크 쪽 방향이야, 일종의. 링크 쪽 방향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zi라고 있고, 여기가 만약에 이제, y, i번째 조인트야. 그럼 이 사이에 이제 링크가 있는가, 이 사이에? 로봇의 링크가 이렇게 있는가? 로봇의 링크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조인트가 두 개가 있어. 조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i-1번째 조인트고, 하나는 i번째 조인트야. i번째 조인트. 이게 링크, i야. 링크 i. 그러니까 이런 링크가 하나 있는 거지. 링크가 있고, 관절이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조인트가 이렇게 있어, 조인트. 근데 이 조인트에 회전하는 축을 우리가 zi-1, zi라고 하는 거야. 이게 평행일 수도 있고 평행이 아닐 수도 있지. 지금은 약간 평행처럼 그렸는데 평행이 아닐 수가 있어. 이거는 평행이 아닐 수 있어. 다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두 개의 이 조인트에 축에 서로 수직인 라인을 하나 걸 수가 있어. 수직. 이렇게 서로 수직인 선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 이 선은 우리가 XI라고 해. 그러니까 두 개의 링크가 이렇게, 두 개의 조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조인트가 이렇게 있어. 두 개의 조인트에 축이 있어, 축. 두 개의 조인트에 축이 있고, 이 축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알고 싶어. 축 사이의 거리. 그거를 나타내는 선이 이거야, XI. 축 사이의 거리. 거리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축이야, 이게. 최단거리. 우리가 최단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최단거리. 이 링크는 뭐 모양이 어떤 거든 상관없어. 링크 모양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축을 따질 때는 이 축 사이의 최단거리, 서로 직교하는 이 축을 가지고 우리가 XI라고 정의를 해. 그래서 우리가 링크가 주어지고 거기 조인트가 있으면 우리가 회전축, 두 개의 회전축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거기 서로 수직인 이런 XI를 찾고, 요 X-1은 이전의 조인트랑 따지는 거지. 이전의 조인트랑 이거랑 서로 수직. 그러니까 이전에 ZI-1이니까 2가 여기 어디 있겠지? 이게 5I-2겠지? 어떤 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에 서로 이제 얘는 수직인 거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DH 파라미터라는 걸 따진 거야.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좌표계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 로봇의 조인트, 근접한 조인트 프레임 사이에 파라미터를 결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조인트 5라고 했는데 요 점을 이제 우리가 5i라고 하는 거야. 프레임이 지금 이제 5i-1이 여기 있고 5i 프레임이 여기 있지. 이때 5i-1에서 요 xi-1하고 요 x랑 이제 거리, 최소 거리를 말하는 거죠. 최소 거리, 그게 요 거리란 말이야. 요게 이거를 우리가 di라고 해. di. 축하고 이 축하고 거리, 즉 서로 이제 zi-1을 기준으로 해서 요 축하고 요 x-1하고 xi가 이루는 거리, 이거를 우리가 심벌로 di라고 해. di. 그래서 di는 우리가 링크의 업셋이라고 그래. 링크의 업셋. di, 링크의 업셋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x1하고
요 x2의 사이각을 우리가 결정해. 사이각. 그러니까 x1을 평행이동해. 이렇게 평행이동. xi를 이동했을 때 요 사이각을 우리가 테라 i라고 그래. 테라 i는 요 zi-1을 zi-1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거야. 테라 i-1. 우리가 조인트 앵글이라고 해. 테라 i를 조인트 앵글. 그 다음에 zi-1 축을 이 OY 쪽으로 이동해. OY로 이동해. 그리고 이 축을 zi-1이라고 이게 평행이동한 거야. 평행이동했을 때. 요 zi-1하고 zi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알파 i라고 해. 알파 i. 좁으니까 옆에다 쓸게. 이걸 알파 i라고 하고 얘를 트위스트 앵글이라고 하고 측정을 xi 축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야. xi 축으로 알파만큼 이동하는 거야. x축으로 알파만큼. 이거를 우리가 트위스트 앵글이라고 해. 트위스트 앵글. 그 다음에 요 zi-1하고 zi가 이루는 이제 거리, 그 사이의 거리, 즉 이 거리를 우리가 ai라고 해. ai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링크의 길이라고 해. 링크의 길이. 그래서 지금 이제 표현한 di랑 ai랑 테라 i랑 요 알파 i 요걸 가지고 dh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야. 4개. 이 4개를 우리가 dh 파라미터라고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로봇을 안 보고 이 프레임만 만들었잖아. 프레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 돼. 이것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먼저 이 DH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이제 실제 로봇 이그젬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연습을 해봐야 돼.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테이블로 만들어서 좀 설명을 할 거야. 지금 이제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게 이 4가지 DH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4가지 DH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다시 한번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면 테라 i는 뭐라고 했냐면 조인트 앵글이라고 했어. 조인트 앵글. 테라 i는 조인트 앵글이. 테라 i는 조인트 앵글. 조인트 앵글인데 기준축이 뭐냐? zi-1이야. about zi-1. zi-1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한 축이야. 근데 뭐가 회전했냐? x-1 축이 xi로 이동했어. 그러니까 from xi-1이 xi로 이동한 거죠. 조인트 앵글인데 기준이 zi-1 축이야. zi-1 축을 기준으로 테라 i만큼 xi-1 축이 xi로 이동한 거야. 여기 써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angle between x-1 and xi, x-1 축과 xi 사이의 회전 각이고, 이 회전하는 축이 뭐냐? zi-1 축이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di는 뭐냐? di는 뭐냐? 이건 업셋이야. 링크의 업셋. di는 링크의 업셋이고,
만약에 이 조인트가 만약에 리니어 조인트다. 리니어,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조인트다 그러면 얘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는 거예요. 얘가 슬라이딩 조인트 같은 경우는 얘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는 거고, 만약에 슬라이딩 조인트 같은 경우는 세라 i가 이제 고정이 되는 거야. 고정.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이 되는 거고, di가 변화되는 건데, 레볼루트 조인트에서는 얘가 이제 링크의 업셋이야. 링크의 업셋. 링크의 업셋이거나 아니면 리니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고, 그 다음에 di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di는, 요 zi-1 축을 따라서 요 xi-1하고 xi 사이의 거리야. distance between xi랑 x-1이고 그 축이 뭐냐면 zi-1 축을 따라서 우리가 측정한 거야. zi-1 축. 얘는 distance between 실제 distance between x-1 to xi measured along zi-1 축을 따라서 즉 회전축을 따라서 회전축 또는 어떤 기준축을 따라서 조인트의 기준축을 따라서 우리가 측정한 거리야. 얘는 offset 링크의 offset 또는 얘가 슬라이딩 조인트 같은 경우는 얘가 변이가 되는 거고 대부분 우리가 레볼루트 조인트 많이 하니까 offset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불러. 그래서 얘는 이제 distance between xi-1 and xi along zi-1 축을 따라서 우리가 축 x-1하고 x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알파는 트위스트 앵글이라고 했지. 알파 I 트위스트 앵글 트위스트 앵글인데 기준축이 XI야. XI 축에 대해서 그리고 ZI-1하고 ZI가 이루는 각도를 측정한 거야. 그래서 angle between ZI-1 to ZI-1 and ZI about xi 축이야. 그래서 얘는 angle between z-1 and zi measured about xi. 트위스트 앵글. 그러니까 그 조인트가 회전하는 축이 있는데 그 축이 얼마나 꺾여 있느냐, 얼마나 이렇게 회전돼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지. 알파는 트위스트 앵글이고 이거는 앵글이지. 앵글 between zi-1 and zi 그다음에 기준축이 about xi 축에 대한 각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a가 있는데 a는 링크의 길이야. a는 링크 랭스 length of the link라고 하면 되겠죠. i번째 링크의 길이. 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zi-1하고 zi 사이의 거리야. 근데 축이 기준축이 뭐냐면 xi를 따라서 측정된 거리에는 distance between zi-1 and zi along xi
이 정의를 이해를 해야 돼. 정의를 암기를 해야 돼. 이거를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해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Z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Z는 이 조인트의 모션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한다. 조인트의 모션. Z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면 로테이션의 축을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슬라이딩 조인트면 슬라이딩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직선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봇이 주어졌어. 그러면 Z축을 결정해야 돼, 먼저. Z축은 만약에 거기에 뭐라 그럴까? 만약에 로터리 조인트가 있다. 그러면 로터리 조인트에 회전하는 축 방향으로 우리가 Z를 그리는 거야, Z. 예를 들어 ZI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조인트 번호를 따라서. 만약에 슬라이딩 조인트다 그러면 슬라이딩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Z를 결정하는 거야. 이 조인트의 축은 Z축은 이 조인트의 모션을 대표하는 방향으로 그리는 거다. 회전축의 방향, 슬라이딩 조인트는 슬라이딩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Z를 결정하는 거다. 처음에 써있는 게 그 내용이야. Assign z-axis to each joint along linear motion or revolute axis. 그러니까 Z축은 조인트의 모션을 나타내는 축 방향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X축을 그린다. 그러면 X축은 어디로 그리냐? X축은 이 Z축 사이에 서로 공통되는 법선. 이 축에도 수직하고 이 축에도 수직하는 방향으로 그린다. 수직한다는 거는 최소 거리를 말하는 거야. 이 축이 공간상에 두 개의 평행선이 있으면, 평행선이 아니라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거기에 서로 공통으로 노멀이라는 건 커먼 노멀은 법선은 최소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X축은 두 개의 Z축, 연속하는 Z축 사이에 커먼 노멀, 법선이야, 법선. 서로 수직하도록 그린다. 이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Y축은 안 그려. Y축을 그리면 복잡하니까. 쭉 두 개만 그려도 복잡한데, 세 개까지 그리면 복잡하니까, 일반적으로 세 개 Y축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 어딘지는 알 수 있지. 그러니까 X랑 Z가 주어지면 Y축이 어딘지는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Z축이 서로 이제 동일한 점에 있을 수 있어. Z축이 서로 동일한 점에 있으면, X축은 그 두 개의 Z축에 서로 수직한다고 했지? 수직하니까 많이 있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전 X축하고 동일하게 그리는 거야. 이전 X축하고. 그 다음에 Z축이 서로 이제 평행해. 말을 잘못했네. 만약에 Z축이 이제 서로 평행해, 이렇게. ZI-1하고 ZI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서로 평행해. 그러면 여기 법선이 많잖아.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전에 ZI-1의 X축을 일반적으로 선택해. 일반적으로는. 이런 축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그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서로 평행이면 여기에 어떤 xi-1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동일하게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 서로 평행이면 x가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서로 평행이면 우리가 법선이 많으니까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Z축이 서로 이제 코인사이드 한다는 건 서로 이제 만나는 거야. 예를 들어 zi-1 zi가 서로 만난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제 x축이 있겠지? 이 점에서 x축이 있나? 이 점에서 x축이 존재하겠지? 서로 만나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암기하기 쉽게 암기하기 쉽게 테이블로 만들면 아까 그림도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 그림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암기할 때 이렇게 이제 암기할 수 있어. 여기 그러니까 DH 파라미터가 D랑 테라 A 알파가 있어. D는 뭐냐면 업셋이라고 했지. 업셋. 테라는 조인트 앵글이고 알파는 트위스트 앵글이고 A는 링크의 길인데 D랑 테라는 Z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한 것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측정하냐면 D랑 테라는 XI 축에서 XI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측정한 거리가 DI고 측정한 회전 각도가 테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랑 알파는 이걸 측정하는 기준축이 XI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측정하느냐 ZI-1에서 ZI까지 회전각을 측정하면 알파가 되고 거리를 측정하면 A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만들어서 암기를 해도 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도 되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우선 파라미터의 정의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돼. 정의. 그러면 10분 치고 계속 진행하자고 수업을.